오늘은 대상포진이 올라온 지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피부가 붉고 때때로 푹푹 쑤시는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59세 성재님에 대한 이야기와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이 석 달간 계속되신 후 이후 통증은 없어졌는데 입맛과 기력이 현저히 약해져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69세 창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성재님은 최근 연로하신 아버지가 살림을 합치자 하신 후 고민이 많아 잠을 잘 못 자면서 이번 대상포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바이러스 약을 일주일 드셨고요. 하지만 현재 3주가 다 되었는데도 서해부 사타구니 접히는 곳 붉은 염증기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통증도 하루에도 몇 번씩 푹푹 쑤셔오고요. 제가 그럼 지금은 무슨 약을 드시고 계세요? 라고 여쭈니 성재님은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 먹은 후 의사쌤이 이 약은 더 이상 처방이 안 되니 진통제와 항생제를 주시겠다 하셔서 지금은 그걸 먹고 있다 하세요.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먹기 전에는 통풍약을 일주일 정도 드셨다 하시네요. 그럼 대상포진이 오기 바로 전에 통풍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통풍약을 드셨고 일주일 후 대상포진이 온 거고요. 그럼 지금은 통풍약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라고 여쭈니 통풍약은 일주일 먹은 후 지금은 안 먹고 있다고. 하지만 왼쪽 엄지발가락은 아직도 가끔 찡하게 욱신거린다 하세요. 그럼 아직도 통풍도 제대로 낫지 않았다는 건데 그것도 진통제까지 드시고 계신 중인데도 엄지발가락이며 대상포진 통증도 계속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성재님이 현재 체력과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버린 것 같다 여쭈었어요. 지금도 고민이 계속되시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거고요? 라고요. 왜 우리도 몇 달 동안 고민하며 잠을 잘 못 자면 몸이 현저히 약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체력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성재님은 지금도 저녁 8시쯤 잠들면 한두 시간 자고 깨서 못 자다가 다시 새벽 3, 4시부터 7시까지 자고 출근한다 하세요. 그럼 하루 총 4, 5시간 주무신다는 건데 그 나이에 일하면서 그 정도 수면이면 거기에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이 늘 무거우니 지금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참고로 성재님은 키 178cm에 몸무게 72kg시고 소화나 식욕, 대변은 보통이세요. 하지만 상담 중에 제가 느끼기론 입냄새가 심한 편이시고 백태도 두꺼운 편이며 아랫배가 심하게 처지고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위와 장이 합으로 처져 있고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고 발효되지 못하여 부패한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하복부와 생식기 쪽은 수분과 습기가 밑으로 처져 순환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깊은 고민으로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일상이 과로가 되면서 간에 열이 차오르니 간경맥과 연결된 엄지발가락으론 통풍이, 이후 담경맥과 연결된 서해부엔 스별성 포진인 대상포진이 올라왔던 거죠. 왜 간에 열이 차오르면 간과 담낭 경맥에도 열이 차올라 피부나 신경에 통증이나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성재님의 맥박은 오른쪽은 1분에 60회, 왼쪽은 54회로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현저히 약한, 그래서 원기가 현저히 약한 체질에 더하여 중초 축이장애도 겸한 상황이므로 대상포진조차 옆구리가 아닌 서해부에서 나타났던 거네요. 왜 기운이 약한 사람은 병이 하복부나 하체로, 소화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간열이 뜨면 비위장 경맥과 간단 경맥이 교차하는 서해부로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게 현재 병의 원인이 되었던 기하함과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간열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아직도 대상포진으로 인한 열감과 통증이, 나아가 한 달 전에 시작된 통풍으로 인한 통증도 가시지 않았던 거네요. 거기에 비위장의 오랜 담적병으로 혈액의 질까지 약해져 있으니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좀처럼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럼 성재님은 대충 병의 원인이 나왔으니 어떻게 고치는지도 짐작이 가시겠지요? 맞아요. 체질적인 온기 부족과 비위장의 담적, 그리고 그로 인한 혈호와 수면 부족과 과로로 생긴 간담의 허열, 이걸 고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약으로 이를 다스릴 때는 가장 먼저 비위장의 담적을 없애주는 약초들이 제일 우선되어야 해요. 왜 중초 축이장애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약초들은 자칫 상체의 허열을 더 가중시켜 가슴 답답증이나 두통, 불면뿐 아니라 피부에도 열이 차올라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요. 그리고 담적을 다스리는 약초들과 함께 두 번째로 들어가야 할 약초들은 혈액의 질, 즉 혈호를 도와주는 약초들이어야 해요. 그래야 온몸을 도는 혈액량이 늘어나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높여 현재의 대상포진도
통풍도 점차 가라앉힐 수 있게 되니까요. 거기에 간과 담낭에 생긴 충혈을 없애고 살갗에 생긴 열기를 식혀주는 약초가 보조적으로 필요하네요. 왜 간과 담낭에 열이 차오르면 오행의 상극관계에 의해 비위장에도 열이 차오르고 비위장의 열은 곧 비위장과 연결된 살갗에 열이 차오르기 때문에요. 그럼 온기보충은 전혀 안 하냐고요? 네, 1차엔 아주 조심해야 해요. 왜 자체 기운을 올린다고 심장이나 폐에 열을 주게 되면 피부 자체에도 열이 생겨 대상포진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마치 꺼져가는 산불에 약간 따뜻한 바람만 불어도 잔불처럼 남아있던 불길이 확 일어나듯이요. 그러니 1차엔 온기 보충하는 약초들보단 차라리 심폐에 생긴 허혈을 살짝 식혀 더 깊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가슴에 맺혀있는 스트레스성 긴장도 살짝 풀어주면서요. 그리고 1차 약을 다 드신 후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도 피부도 다 진정된 후에 근본적으로 약한 온기를 올려주기 위해 그때 가서 양기를 올려주는 약초들을 첨가해주면 되네요. 당연히 그때는 1차 약을 먹고 오른쪽과 왼쪽 맥박이 거의 비슷하게 뛴다는 전제 하에 열을 없애주는 약초들도 거의 빼야 할 거고요. 두 번째 창규님은 작년 12월에 대상포진이 옆구리 쪽으로 온 후 약 석 달간 대상포진이 계속 드셨어요. 하지만 창규님은 일이 무리가 되어서라기보단 좋아하시는 술 때문에 그것도 매일 식사 때마다 술을 드셔 이렇게 석 달 동안 포진이 낫질 않으셨죠. 그래도 창규님은 그래도 포진이 심할 땐 일주일 정도는 술을 안 드셨다며 자랑스레 말씀하세요. 함께 오셨던 와이프분은 그 말에 또 한숨을 푹 쉬시며 그러게 대상포진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술 좀 적당히 먹지 그래서 계속 아팠던 거잖아 하시고요. 여하튼 정리해보면 창규님 대상포진은 3개월 정도 통증이 간헐적으로 계속되다가 이후 통증은 없어졌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진 건 회복이 안 되어 이번에 한약으로 기력 좀 올릴까 해서 왔다 하세요. 평소 소화나 대변은 보통이고 기운이 없어서인지 잠도 예전 같진 않다 하시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창규님은 평소 땀이 많으셔서 밥 먹을 때도 땀을 잘 흘리시고 늘 손땀이며 곁땀, 발땀도 있는 체질이세요. 운동은 그저 사무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시며 거의 안 하시고 콧물은 늘상 달고 산다 하시고요. 참고로 창규님은 키 160cm에 몸무게 64kg시고 배 전체가 불뚝 튀어나온 체형이세요.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에 90회로 열감과 압력이 심하게 느껴지고요. 드시는 약은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간장약 등 만성질환은 웬만한 건 다 갖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창규님이 기력이 약해지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이유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참고로 창규님은 최근까지 홍삼을 그것도 매일 챙겨 드셨었어요. 그게 면역을 올려준대서 와이프가 이것만은 꼭 챙겨 먹으라 강요해서요. 하지만 대상포진은 본래 간의 열로 시작해 그 열이 폐와 피부층의 팽창에 습열이 심해져 나타난 증상이므로 대상포진 때도 혹은 포진이 다 나은 후에도 한동안은 몸에 열을 주는 약초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서로 인삼이나 홍삼을 쓸 수 있는 체질이다 하더라도 대상포진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 간과 폐를 촉촉히 자양하는 약초들과 함께 소량만 쓸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인 창규님은 원래도 땀이 많은 체질에 당뇨와 고혈압, 더욱이 오랜 음주로 간 수치가 500까지 계속 올라가 간세포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간 허약에 간의 열이 계속 차오르는 상태이므로 대상포진 후에도 아니 평소에도 홍삼은 아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현재 기력이 너무 약해져 기운이 너무 없다 하더라도요. 더욱이 지금 대상포진 후로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는 이유가 혈액과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허혈이 흉부에 차올라 폐포에서 산소 교환이 약해져 전신 산소 공급이 현저히 떨어져 생긴 거니 홍삼은 더더욱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홍삼 드시라 강요한 와이프분이 난감하실 듯하여 지금은 홍삼이 몸에 열을 줄 수 있으니 끊어보시고 당분간은 한약으로 체력과 면역을 올리기 위해 신장과 간의 기능을 보강하고 상체로 동하는 허혈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간을 자양하면서 간의 열을 진정시키고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보강해 근원적인 면역과 혈액기질을 보충해준 약초들로 약을 써드렸네요. 현재 흉부로 팽창하는 열은 살짝 식혀주고 간의 열로 위장의 열이 찬 것도 약간 식혀주며 연세가 있으니 소화를 돕는 약초들은 더해드리면서요. 하지만 한약 처방에 더하여 이분에게 꼭 필요한 건 당연히 음주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라는 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네요. 현재 간 수치까지 500을 나타낸다니 이 상태에서 술을 계속 드신다면 당연히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
그럼 간 수치가 500이나 되신 분을 한약으로 드시게 했다는 거네? 왜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하던데 괜찮은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물론 이 상태에서 간에 열을 주는 약초를 쓴다면 간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요. 하지만 오히려 간을 자양해주며 간의 열을 식혀주는 약초를 쓰는데 간 수치가 더 내려갈지언정 간 수치가 더 높아질 거라 이야기하는 건 한약을 잘 모르는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네요. 다만 이런 상태에서 고지혈증이나 혈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지방단백 노폐소를 녹여주는 향부자나 봉출, 강황이나 울금 등의 약초를 식초에 법제하여 쓴다면 간에 끼어있는 노폐소가 녹으면서 일시적으로 간세포가 더 터져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섣불리 이런 약초들을 쓰는 건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창규님의 경우 1차 약을 드시고 맥박이 75 이하로 간과 심폐의 열감과 압력이 상당히 내려간다면 그때 가서 폐의 양기를 보충해 기운을 올려주는 환기와 하체 기운을 올려주는 파극이 더해진다면 기운뿐 아니라 체력까지 한결 올라온 걸 느낄 수 있으실 거네요. 오늘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또 대상포진 후 식욕과 기력 저하로 상담하러 오셨던 두 분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요즘은 단순히 환자분의 병의 원리와 치료를 넘어 그 원리가 되는 동양의학의 개념도 조금씩 설명드리려 애쓰고 있어요. 그래야 한약이라는 동양의학의 약초가 단순히 어떤 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우주의 음과 양, 나아가 목화 토금수라는 보행이 그 속에 담겨 인체의 음양 불균형인 병의 상태를 조절하고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동양의학으로 대상포진을 훌륭히 제어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